안녕하세요. 무협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강호의 길에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붉은 도포의 무인이 관도 위를 천천히 걸어왔다. 짐수레를 끌던 표사 셋이 검자루에 손을 얹은 채 굳어섰다. 가장 앞선 자가 검을 반쯤 뽑았다. 검붉은 도포의 무인은 손짓 하나 하지 않았다. 옷자락에서 핏빛 안개 한 줄기가 흘러나와 표사의 가슴을 휘감았다. 표사가 손에 든 검을 떨어뜨리며 무릎부터 무너졌다. 입에서 검붉은 거품이 새어나왔다. 뒤에 표사 둘이 동시에 검을 뽑아들었다. 검붉은 도포 무인의 손등 위로 핏빛 마귀가 사납게 일어났다. 두 표사가 그 자리에서 가슴이 갈라진 채 짐술의 옆에 쓰러졌다. 무인은 시선을 떨군 채 표사들의 시신을 넘어갔다. 사천성도로 향하는 관도였다. 천하 10대 고수 중 한 명, 사파 혈공의 거두 혈마군이었다. 뒤편 산모퉁이 그늘에서 검은 도포의 사자가 모습을 드러내 회주의 명을 전했다. 사천당가 본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진소운을 잡으라는 한마디였다. 혈마군이 검붉은 두 눈을 떴다. 사대 악인의 첫째를 어린 검수가 베었다고? 핏빛 집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다. 사자는 답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섰다. 혈마군이 검붉은 도포 자락을 한번 털며 사천 성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 매화향이 나는지 보자. 잠깐, 영상 끝까지 보고 댓글 하나 안 남기고 간다? 강호에선 그런 자를 마교 첩자라 부른다. 의심받기 싫으면 흔적을 남겨라. 댓글 한 줄이면 된다. 좋아요는 덤이고 구독은 입문이지. 뭐 첩자여도 재밌으면 오는 게 강호니까. 대엽들이여, 무협 스튜디오와 함께 다시 한번 강호의 전설을 씁시다. 진검수 본단까지 한나절이요. 사천 외곽의 산길이었다. 약초꾼 노검수가 걸음을 늦추며 진소운의 옆구리를 흘끗 살폈다. 보름 전 당광의 천잠사독이 베어낸 자리는 매화신공의 자줏빛 전기로 거의 닫혀 있었다. 진소운은 청록 도복의 옷자락을 한번 매만지며 담례로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강서에서 단숨에 달려온 객잔 주인이 뒤편에서 사천당가 정의 열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독혈곡에서 나선 지 보름이 지났다. 진소운 일행은 사천당가 본단을 향해 산길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약초꾼 노검수와 강서 객잔 주인이 100년 만에 본가의 가주를 아련하러 동행하는 길이었고, 진소운의 단전 안에는 혈린단의 천년 묵은 기운과 독수마군의 사파 내력이 매화의 꽃잎 사이로 가지런히 갈무리 되어 있었다. 산모퉁기를 돌자 일행 앞에 한 무리의 무인들이 마주섰다. 선두의 선자가 검을 등에 진 채 두 손을 모아 깊이 폭언을 취했다. 19 정도의 어린 검수였다. 남색 무복에 검은 띠를 묶었고 검자루에는 남궁세가의 푸른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등 뒤로 남궁세가 정예 20명이 한쪽 무릎을 짚고 머리를 숙였다. 사천 외곽 객잔에서 진소운 일행의 동선을 받은 사절단이 한 박자 앞서 산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남궁세가의 어린 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매화 검수께 남궁세가 후기지수 남궁휘가 인사 올린다는 짧은 한마디를 흘렸다. 100년 묵은 빚을 갚으러 왔다는 가문의 자세였다. 진소운은 매화 검자루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모아 담례했다. 약초꾼 노검수가 옆에서 짧은 한숨을 흘렸다. 100년 전 사천 평원에서 사천 당가의 출병을 마지막까지 주장한 가문이 남궁세가였다. 노검수의 가슴에 그 사실이 묵직하게 남아있었다. 남궁휘가 등에 진 검을 풀어 두 손으로 받쳐 진소운 앞에 내밀려 했다. 진소운이 손바닥을 들어 그 동작을 멈췄다. 매화 검자루를 쥔 손으로 남궁휘의 검자루를 가볍게 짚었다. 검자루 안쪽에서 묵은 매화향이 한 가닥 흘러나왔다. 남궁세가의 검에 500년 묵은 매화향이 있군. 내현 시조의 검에 닿으신 분이 감호에 계셨습니까? 남궁휘의 두 눈이 흔들렸다. 진소운은 검자루에서 손을 떼고 남궁휘의 검을 다시 등에 짊어지게 했다. 사천 외곽의 산길에 매화향이 흩어졌다. 진소운의 가슴 안에서 가주의 음성이 잔잔히 울려왔다. 500년 전 매현이 화산을 세울 무렵 남궁색에 한 가닥 향을 남겨두었다는 회고였다. 진소운은 그 회고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시조의 안배는 강호의 자식들이 한 세대씩 알아가야 할 흐름이었다. 남궁휘는 등에 검을 다시 짚고 진소운의 옆자리에 섰다. 일행은 다시 산길을 걸었다. 사천당가 본당까지 한나절 거리였다. 남궁세가 정예 20명이 진소운 일행의 양옆을 호위하며 보조를 맞췄다. 약초꾼 노검수는 남궁휘의 옆 얼굴을 한참 살폈다. 100년 전 남궁세가가 사천 출병을 주장하던 그 가문의 핏줄이었다. 노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상일의 한 구비를 더 돌았을 때였다. 진소운이 발걸음을 멈췄다. 매화신안의 자줏빛 광채가 두 눈에서 한번 번뜩였다. 상길 끝 사천당가 본단으로 향하는 평원의 입구, 그곳에 검붉은 기운 한 줄기가 핏빛 안개로 모이고 있었다. 남궁휘도 그 기운을 감지하고 등에 검을 풀어 손에 쥐었다. 사파의 기운이라는 짧은 한마디가 그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평원의 입구에 검붉은 도포의 무인이 홀로 서 있었다. 발치에 표사 한 명의 시신이 빛빛으로 굳어 있었고 그 곁으로 짐수레 한 대가 넘어져 있었다. 검붉은 도포의 무인은 사천단가 본단 방향을 등진 채 진소운 일행을 마주섰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졌고 손등 위로 핏빛 마기 무늬가 떠올라 있었다. 천하 10대 고수의 그릇이 평원 위에서 무거운 압력으로 내려앉았다. 남궁세가 정의 20명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약초꾼 노검수가 진소운의 등 뒤로 강서 객잔 주인과 사천단가 정의 12를 끌어당겼다. 진소운은 매화 검자루를 쥔 채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남궁위가 그 옆에 나란히 섰다. 혈마군의 검붉은 두 눈이 진소운의 청록 도복을 위아래로 훑었다. 매화검존이라 불러야 옳다는 강호의 소문을 한가운데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자세였다. 매화신안이 혈마군의 단전을 비추었다. 단전 안에서 검붉은 기운이 사납게 모여 있었다. 그 기운은 순수한 마기가 아니었다. 마기와 독이 한 곳에 결합된 사파혈공의 정수였다. 진소운의 어깨 위에서 청린이 진동했다. 매화신공의 한 갈래는 그 기운을 매화로 받아들이고 다른 한 갈래는 검으로 끊어야 할 자리였다. 혈마군이 검붉은 도포의 소매자락을 가볍게 털었다. 소매자락에서 핏빛 안개가 길게 늘어나 진소운의 가슴 앞으로 뻗어왔다. 진소운은 매화검을 한 치 뽑았다. 검 끝에서 자줏빛 매화 5송이가 응축되어 핏빛 안개를 정면으로 마주섰다. 안개의 마기 부분이 매화의 꽃잎에 닿지 못한 채 검 끝에서 갈라졌고 독 부분이 자줏빛으로 변환되어 단전 안으로 흘러들었다. 청린이 어깨에서 사납게 진동하며 갈라진 마기를 입으로 삼켰다. 마기가 청록 비늘을 통과해 자줏빛 진기로 변환되어 진소운의 단전에 보충되었다. 혈마군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다. 진소운의 어깨에서 흘러나오는 청록빛 기운이 영물의 혼백이라는 짐작이 핏빛 두 눈에 떠올랐고 매화신공의 양식이 이런 흐름이었더냐는 비웃음이 입가에 박혔다. 혈마군이 두 손바닥을 흙바닥 위로 펼쳤다. 펼친 손바닥 아래에서 핏빛 안개 7줄기가 솟구쳐 올라 7자루의 핏빛 검 형상으로 빚어졌다. 사파 혈공의 절기 혈인검진이었다. 7자루의 핏빛 검이 진소운의 사방을 둘러싸며 한꺼번에 가슴을 향해 쇄도해왔다. 매화 검 끝에서 매화 5송이가 7송이로 응축되었다. 진소운은 발끝으로 평원의 흙바닥을 박차며 신형을 한 바퀴 돌렸다. 매화 7송이가 핏빛검 7자루를 정면으로 베어냈다. 핏빛검의 마기 부분이 갈라져 청린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독 부분이 매화의 꽃잎 사이로 흘러들었다. 남궁위가 그 광경을 옆에서 봤다. 검령의 벼로를 받은 남궁세가의 어린 검수가 처음 보는 거미의 흐름이었다. 천하의 어떤 거미도 마기와 독을 한자리에서 두 갈래로 갈라내며 자기 양식으로 변환하는 무공을 가지지 못했다. 남궁위는 매화향이 흩어지는 한가운데에서 자기 검을 단단히 감싸 쥐었다. 혈마군이 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 모았다. 손바닥 사이에서 핏빛 마기가 한 자루의 거대한 도 형상으로 빚어져 갔다. 평원 위의 풀잎이 그 압력에 한 갈래씩 검붉게 시들어갔고 평원의 흙바닥이 그 무게에 갈라졌다. 사파 혈공의 절기 혈마타론도였다. 화경 완숙의 단전을 한 일격으로 통째로 갈라내는 절기였다. 남궁위가 진소운의 옆에서 자기 검을 풀어들었다. 발끝을 박차며 혈마군의 옆구리를 향해 쇄도하는 자세였다. 진소운에게 합공으로 그 흐름을 끊겠다는 한마디를 짧게 흘렸다. 남궁세가 비전의 창룡검법이 검 끝에서 푸른 봉황 형상으로 길게 늘어나며 혈마군의 옆구리를 정면으로 베어갔다. 혈마군의 검붉은 두 눈이 남궁휘 쪽으로 옮겨갔다. 핏빛도가 응축되던 흐름이 잠시 끊겼다. 혈마군은 한 손을 들어 옆구리를 향해 쇄도하는 푸른 봉황의 검기를 검붉은 손바닥으로 받았다. 손바닥과 검기가 부딪힌 자리에서 핏빛 안개와 푸른 봉황의 기운이 사납게 휘몰아쳤고 남궁휘는 단숨에 두 걸음 뒤로 밀려나며 옆구리에서 피를 한 줌 토해냈다. 화경 완숙과 화경 초입의 차이였다. 진소운의 매화 검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남궁휘가 흙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고 옆구리를 감싸 쥐었다. 검을 놓치지는 않았다. 푸른 무복 위에 핏자국이 번졌고 입가에서 검붉은 핏자국 한 줄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남궁휘는 고개를 들어 진소운을 봤다. 검룡의 벼로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두 눈에 박혀 있었다. 매현 시조의 향이 진소운의 거미에 있다는 짧은 한마디가 남궁휘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진소운은 매화검을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 쥐었다. 혈마군이 다시 두 손바닥을 모으며 핏빛 도의 응축을 이어갔다. 남궁휘가 한 합을 끌어준 덕에 도의 흐름이 반 박자 늦어져 있었다. 진소운은 그 늦어진 틈 안으로 발끝을 박차며 쇄도했다. 매화검 끝에서 자줏빛 매화 7송이가 1000송이로 응축되어 갔다. 매화신공 육성 매화천양의 첫 발현이었다. 청린이 어깨 위에서 사납게 진동했다. 청록 비늘이 자줏빛으로 한번 변색되었고 영물의 입에서 토해진 자줏빛 진기가 진소운의 단전 안매화의 꼬집을 한 장씩 더 크게 펼쳤다.
매화의 꽃잎이 7장에서 8장으로 활짝 열렸고 8장의 꽃잎에서 매화 천송이의 전기가 검 끝으로 한꺼번에 흘러올랐다. 천리박 화산이었다. 매화 본수가 가지 끝에서 한 차례 진동했다. 본수의 1200년 묵은 전기 한 가닥이 사천 외곽으로 뻗어갔다. 진손의 매화 검 끝에서 매화 천송이의 한가운데에 그 전기가 안착했다. 화산 본전 마당의 매화 굴락 아래에서 운매는 두 손을 본수의 줄기에 모은 채로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진소운의 매화검 끝에서 천송이의 매화가 한꺼번에 피어올라 빛났다. 매화천양 육성이 완성된 광경이었다. 평원 위의 적색 안개가 자줏빛으로 변색되어 갔고 시들어 있던 풀잎이 한 갈래씩 다시 일어났다. 청록 도복이 매화 천송이의 전기에 휘날렸고 가슴 안에 자줏빛 매화 문양이 한 가지 세 송이에서 한 가지 5송이로 더 크게 피어났다. 혈마군의 핏빛도가 마침내 응축을 마쳤다. 혈마타론도 한 일격이 진소운의 가슴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핏빛도의 마기와 독이 한 곳에 결합된 절기였고 평원의 흙바닥이 한 차례 더 깊이 패였다. 진소운은 매화검 끝에 매화 천송이를 한 송이로 다시 응축시키며 정면으로 마주섰다. 자줏빛 매화 한 송이와 핏빛도가 평원의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부딪힘이 평원 전체를 자줏빛과 핏빛의 두 갈래 안개로 갈라내었다. 매화 한 송이가 핏빛도를 받아 안았고 도의 마기 부분이 청린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 자줏빛으로 변환되었으며 도의 독 부분이 매화의 8장 꽃잎 사이로 갈무리 되어 단전 안으로 흘러들었다. 매화 한 송이가 핏빛도를 정면으로 관통하며 혈마군의 가슴 앞 한치 거리까지 도달했다. 혈마군의 검붉은 두 눈이 깊이 일그러졌다. 매화의 무공이 한 후에에서 모이는 광경에 핏빛 입가가 말끝을 맺지 못한 채 굳었다. 자줏빛 매화 한 송이가 혈마군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면으로 관통했다. 매화의 전기가 단전 안혈공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두 갈래로 갈라내었다. 마기는 청린의 기운이 받아 정화했고 독은 매화의 꽃잎이 받아 자줏빛으로 변환했다. 화경 완숙의 단전 한가운데에서 자줏빛 매화 한 송이가 깊이 피어올랐다. 혈마군은 평원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검붉은 도포가 흙바닥 위에 길게 늘어졌다. 두 손이 풀려 옆으로 떨어졌고 손등 위 핏빛 마기 무늬가 자줏빛으로 한 갈래씩 변색되어 갔다. 마지막으로 진소운의 청록도복을 깊이 바라봤다. 핏빛 두 눈 안에 화경 완숙의 영혼이 잔잔히 흩어졌다. 혈공이 매화 한 줄기에 갈라졌다는 한마디가 검붉은 입가에서 옅게 흘러나오다가 끊겼다. 혈마군의 형상이 평원 위에서 풀려나갔다. 천하 10대 고수 둘째의 내력이 진소운의 매화 검 끝을 타고 단전 안매화의 꽃잎 사이로 갈무리 되어 흘러들었다. 평원 위에 자줏빛 안개가 길게 흩어졌다. 남궁휘는 한쪽 무릎을 짚은 채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옆구리에 핏자국이 푸른 무복 위에 굳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등에 검을 풀었다. 두 손으로 검자루를 받쳐둔 채 진소운 앞으로 걸어왔다. 남궁새가 정의 20명이 한쪽 무릎을 흙바닥에 짚었다. 약초꾼 노검수와 강서객잔 주인이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았다. 남궁희는 진소운의 발치에 두 손으로 받쳐둔 검을 내려놓았다. 푸른 봉황 문양이 새겨진 남궁새가 비전의 검이었다. 검자루 안쪽에 매현 시조의 한 가닥 향이 봉인되어 500년을 흘러온 검이었다. 남궁희는 검자루에서 손을 떼고 진소운 앞에서 한쪽 무릎을 흙바닥에 짚었다. 평원 위에 매화향이 자줏빛으로 흩어졌다. 남궁세가의 백년빛과 검룡의 벼로를 내화 한 송이로 받으십시오. 진소는 남궁휘의 검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가 다시 그의 등에 짊어지게 했다. 검룡의 벼로는 받되 남궁세가의 검은 남궁세가의 후예가 짊어져야 할 자리였다. 남궁휘는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100년 묵은 빚의 한 갈래가 평원 위에서 비로소 가벼워졌다. 산모퉁기 너머에서 사천단가 정계의 매 한 마리가 날아왔다. 매의 발에 묶인 비단 주머니가 약초꾼 노검수의 손에 안착했다. 노검수가 비단 주머니를 풀자 그 안에 마른 매화 한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매화의 꽃잎 한 장이 시들어 끝이 갈색으로 굳어 있었다. 운매가 화산에서 보낸 매화였다. 진소운은 마른 매화를 손바닥 위에 받쳐들었다. 매화의 시든 꽃잎 한 장에서 화산의 매화 본수가 진동하는 흐름이 잔잔히 흘러왔다. 본수의 줄기 어딘가에 한 가닥의 응어리가 가라앉아 있는 광경이었다. 진소운의 가슴 안에서 가주의 영혼이 한순간 잔잔해졌다. 저녁의 산바람이 평원의 자줏빛 안개를 마지막으로 흩어갔다. 서쪽 객잔에서 한 무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옆자리에 노검수에게 한 줄을 흘렸다. 정파의 어린 검수가 사대악인 둘째 혈마군을 베었다. 남궁세가의 검룡이 그 자리에서 벼로를 직접 바쳤다. 매화검수라 부르던 호명이 그날 밤 사천 외곽의 모든 객잔에서 매화검존으로 바뀌어갔다. 평원의 동쪽 끝 검은 도포의 사자가 그 광경을 한참 봤다. 사자의 등 뒤편 산모퉁이 그늘에서 잿빛 도포 하나와 진홍빛 장포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사대악인 셋째 귀엄마군의 잿빛 기운과 넷째 혈주의 진홍빛 기운이었다. 두거두가 진소온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려는 흐름이었다. 진소온은 마른 매와 한 송이를 가슴 안쪽 도복자락에 가지런히 갈무리했다. 사부님, 매화는 시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강호를 여는데 내공을 너무 쏟았는지 또 주아 입마가 도질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내공 한 줄기 나눠주실 대업들 맹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호는 멈추지 않습니다.